한 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됩니다.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이다. 100세까지 쓰는 무릎 만들기. 관절염을 잡아라. 관절염만큼은 나랑은 좀 관계가 없지 않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관절염. 무릎에는 이 세 가지 연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무릎 연골의 모든 것. 걸어 다닐 때 너무 덜그럭거려서 통증이 없으니까. 모르는 색이 무너져가는 당신의 무릎. 이 정도면 초기 관절염 진단이 되고요. 관절염이 있어도 단 5분 만에 통증 없이 무릎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5분 만에 무릎 통증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 완전 달라.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나는 몸신이다 특별한 건강 정보로 풍성한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터보의 김정남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아, TV에 안 보인다고 안 바쁜지 아시는데 나름 많이 바쁩니다. 아, 예. 어떻게 시간을, 예.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강아지 밥 주고요. 아, 일상이 바쁘시군요. 그리고 뭐 요즘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땡튜브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신 건 아니고. 더 늙기 전에 세계 도전을 한번 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춤추려고 운동하는 시간만 한 6개월 잡았어요. 춤추기 위해서 준비를 6개월. 운동만. 운동만. 예, 체력만 키우기 위해서. 지금 거의 6개월. 왔습니까? 왔나요? 퍼센트? 아니요,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이 모든 게 다 그냥 계획이군요. 저 계획이죠. 예외. 남자 그. 멋져요. 그럼 기왕에 물론 뭐 통해서 보여주시겠지만 네. 저희 시간에 오셨으니까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예 준비 중에 나를 좀 뭐해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우 참. 예 한번 청해보도록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말려야 돼. 야, 아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 이게 괜찮으세요? 자 지금까지 네. 김정남 씨였습니다. 운동부터가 아니라 검진부터 받아. 예. 자 시작하자마자 김정남 씨가 너무 지금 헐떡거리시는데 약간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김정남 씨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질환으로 작년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387만 명. 예.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 치료비가 무려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387만 명의 환자가 1조 4천억 원을 쓴 이 단일 질환, 이것은 무엇일까? 문제는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4년간 이 질환이 생긴 20대 환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80대, 60대에 이어서 20대 환자의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거든요. 20대가 이 질환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께서 이 질환명을 딱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이다, 그런 고통이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기도 하신다는데요.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함께 다뤄볼 주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세까지 쓰는 무릎 만들기 관절염을 잡아라. 잡아야 돼. 가만 있어요. 관절염이면 나이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그게 아마 관절염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맞아요. 이 행동 자체에 가장 먼저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근데 그치만 이 몸신의 공식 약골인 저도 관절염만큼은 나랑은 좀 관계가 없지 않나 걱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20, 30대가 확 늘어났다는 그 말에 왜 그렇게 20, 30대에게 관절염이 많이 생길까? 아니 이게 근데 그 보통 관절염 그러면 퇴행성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퇴행성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조금 몸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관절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좀 뭐 덜구덕거리는데요. 그게 관절염 아닌가요? 아직은 쓸만하다. 그냥 이제 있을 때 통증은 없지만은 걸어 다닐 때 너무 덜구덕거려서 한 걷다가 좀 털고 걷다가 털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없으니까 저는 관절염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거든요. 예. 지금도 들어와서 왼손으로는 무릎을 계속 비비고 있어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 지금. 지금 저 11월에 뭐 시작하시기 전에 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하다 쓰러지겠어요, 지금. 같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가 관절염인데 김정남 씨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대 증가율이 요즘 아주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관절염은 보통 이제 노인성 질환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게요. 사실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이건 뭐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게 이제 젊은 사람한테 늘어나니까 이제 퇴행성이라는 이름을 떼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골관절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 우리 몸의 연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대에 이런 관절염이 온다. 연골이 손상됐다. 이러면 정말 살면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운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대사성 질환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네. 실제로 이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무려 16%나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복부 비만,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확률도 일반인에 비해서 1.4배가 높다고 하니까 단순히 관절의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관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인병의 단초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연골을 한번 다치면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젊었을 때 다치면, 그러니까 즉 20, 30대에 다쳤을 때 수술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을 하시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절염이 생겨서 연골과 관절이 망가져도 제대로 걷고 운동할 수 있도록 통증 잡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평생을 괴롭힌 무릎 통증 단번에 없앨 수 있다. 제작진도 확인한 무릎 통증 타파 솔루션의 결과. 아니 뭐예요? 진짜예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관절염 이야기 몸신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큰 목소리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릎 관절의 모든 것. 무릎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라기학.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라기양입니다.
아니 근데 역시 이 정형외과 전문이셔서 그런지 아주 편안한 운동화 신고 나오셨어요. 신발부터가 다르신 거죠. 그러네요. 예, 평상시 늘 이런. 예, 항상 저는 뭐 출퇴근하든 운동하든 항상 다닐 때 쿠션감이 가장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든지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가 제일 젊어 보이는데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정말로 요새 20대, 30대 분들이 그렇게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이름 자체도 오한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행성이란 말이 빠지고 골관절염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젊은 관절염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관절염이 심하시면 인공관절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안 아프게 사시면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미리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 닳게 되거든요.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 30대에 관절염이 생기면 최소한 40에서 50년은 통증과 생활 불편을 느끼면서 살으실 수밖에 없죠. 또 게다가 무릎 관절염은 심각한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발생 시기를 늦춰야 되고요. 만약에 관절염이 왔다면 더 닳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무릎 관절염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은 그 연골이 마모되거나 손상을 당해서요. 염증이 자꾸 생기는 병을 관절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에는 이 3가지 연골이 있습니다. 연령, 성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연골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각 해당하는 관절염의 원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릎 모형이 나와 있어요. 참 이게 무릎이 건강할 때는 정말 고마운데 네. 여기에 탈이 생기면 그렇게 또 괴로울 수가 없는 부위죠. 맞습니다. 네. 무릎에는 3가지 종류의 연골이 있는데 그걸 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허벅지뼈,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고 그다음에 아랫뼈, 경골이라는 종아리 뼈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프도 하시고 걷고 움직이고 발도 차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뼈랑 뼈랑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이 뼈 끝에는 연골이 싸고 있어요. 우리 닭고기 먹으면 닭뼈 끝에 이렇게 씹히는 이렇게 윤기 나는 반짝하는 연골이 네. 그 연골이 위아래 싸고 있는데 이 위아래 싸고 있는 연골을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위에 있는 연골과 아래에 있는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닳지 말라고 양쪽에 고무박힘 같은 연골이 껴 있습니다. 우리 그 압력밥솥 보시면 그 패킹처럼요. 그래서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초생딸처럼 생긴 게 안쪽, 바깥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 반월상연골 또는 반월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마지막 연골은 이 앞에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덮개뼈인데요. 무릎 위를 덮어주는 뼈가 있는데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위에 있는 대퇴골 뼈랑 마찰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이 대퇴골 사이 연골, 여기 있는 관절 연골도 아주 중요한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3번째 연골까지 해서 무릎에는 크게 3가지의 연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군데 연골이 다른 것마다 뭐 증상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살펴보면은 운동을 어떤 걸 하시는지, 나이가 몇 살이신지, 성별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다치는 부위가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흔한 관절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우리 할머니들 오는 관절염, 그 무릎이 오다리 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관절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윗뼈랑 아랫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쓰게. 윗뼈랑 아랫뼈 사이에 있는 이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병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나는 퇴행성 관절염. 보통은 안쪽에 있는 연골이 닳아가지고요. 오다리가 점점 돼가는 게 바로 이 위아래 사이에 있는 연골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연골이 붙어 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윗뼈랑 아랫뼈가 붙어 있으세요. 남성분들은 안쪽이 연골이 6mm 정도 벌어지셔야 되고 여성은 5mm 정도 벌어져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연골이 다 닳아서 윗뼈랑 아래랑 붙어 있고 붙어 있다 못해 뼈가 하얗게 변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실 때 얼마나 이게 아프시겠어요. 말기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 많이 써서 그렇다지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를 이유가
뭐 있나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으셨을 때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계속 걸어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셔서 다른데 젊은 분들 다치는 거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다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해진다고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강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걷고 막 만보, 2만보, 막 만보기 달고 다니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어떤 신발을 신었던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보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걸으려면 워킹화를 신고 좋은 길을 걸으셔야죠. 근데 오늘 친구를 만났고 이쁜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내가 운동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만보를 채우려고 하이힐을 신고 백화점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 삼아서 집에 가실 때 두 정거장 미리 내려셔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려면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고 운동장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겸사겸사 하시는 거는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할머니가 얘기할게요. 운동을 하시는 분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진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나는 왜 관절이 아파요? 전혀 안 해 나는 운동을. 체중 때문에. 체중이요? 왜 크게 말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 쓰시면 연골이 안 닳는 게 맞는데요.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도 관절에 크게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앉아서 텔레비전 보시고 앉아서 식사하시고 바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무릎이 더 다를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세를 좀 조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생활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무릎 뒤쪽이 닳게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실 때 서서만 찍으면 안 되고 무릎을 구부려서도 찍어보셔야 돼요. 제가 준비된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같은 사람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서 있을 때 찍은 사진이시고요. 오른쪽 사진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 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양쪽 다 6mm 이상으로 아주 넓은데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무릎을 구부리고 찍은 사진은 한 4mm 정도로 약 30% 정도 좁아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처럼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생활권에서는 저렇게 뒷무릎이 자라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좀 무겁게 붓기도 하고요. 아플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자, 젊은 사람도 또 연세가 있는 분도 관절염일 수 있다. 김정남 씨도 본인 말에 의하면 상태가 좋지 않다. 아프진 않은데 덜그럭거리는 걸 느낀다. 그렇죠. 김정남 씨 잠깐만 한번 나와보세요. 네. 사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내가 한때 좀 방황을 하면서 집안에서 그 게임만 했었거든요. 근데 좌식 의자에서 게임을 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하루에 보통 20시간 이상을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계단 한번 올라가 보셨다가 한번 내려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요. 하시는 거.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왼발부터 못 뛰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내려서 지탱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 진짜로요? 네. 왜냐면은 확 짚었을 때 그 송곳으로 탁 찌는 느낌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 겁이 나는 거예요. 확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운동을 좀 더 하다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땡튜브요? 네네. 몇 개월이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얼핏. 땡튜브는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몸 고쳐준다고 해서 왔는데 장래 희망이 없어지네. 네, 아유, 김정남 씨였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죠. 네네네. 조심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 김정남 씨의 무릎 상태는 어떤 상태? 무릎 상태요? 네. 아까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는데. 아까 서 있을 때는 멀쩡한데 무릎을 구부렸을 때 30% 좁혀져 있던 사진. 그 사진이 바로 김정남 씨의 엑스레이. 제 거예요? 진짜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김정남 씨였답니다, 여러분. 네. 왼쪽 무릎은 위아래 간격이 6mm 이상 아주 좋으신데
무릎을 굽을 찍은 사진은 4.5mm, 4.8mm로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 달아 있으세요. 그럼 이 정도면은 이게 이 정도면 초기 관절염 1기로 진단이 되고요. 초기 관절염 1기로 진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춤을 추실 때 서서 추는 동작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 젊으셨을 때처럼 막 쪼그렸다 막 펴서 일어나고 이런 쪼그렸다 막 펴서 일어나고 이런 동작을 이제는 안 하시네요. 이제는 안 하시네요. 자, 또 다른 연골 손상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얘기는 보통 우리 흔히 만나는 관절염, 네. 위 아래 관절염, 할머니들 관절염, 오다리가 되는 관절염을 들으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생기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요 초생딸처럼 생긴 이 반월상 연골의 파열로 인해서 오는 관절염입니다. 파열이요? 주변에서 나 사고 당해서 아니면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찢어졌대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앞서 말씀드린 관절 연골, 물렁뼈 있잖아요. 오돌뼈는 이제 다른 거예요. 깨지거나 다른 건데 이 반월상 연골은 섬유 조직 같아서요. 고무 조직 같아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연골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초생딸 같이 생긴 얘네들이 찢어지는 건데 관절 연골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요. 그 연골이 위아래에서 힘을 받게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센 힘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연골이 나이가 노후가 돼서 너덜너덜 되면서 찢어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무슨 얘기인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왼쪽에 보시는 게 위에 무릎 관절 연골, 아래 관절 연골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판처럼 쑥 지나가는 애들이 반월상 연골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찢어져서 덜렁덜렁 조각이 있으시죠.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반월상 연골도 저렇게 찢어지면은 바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반월상 연골도 재생이 안 되긴 하는데요. 반월상 연골은 보통 이렇게 안쪽이 찢어지면 예쁘게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손톱깎이로 손톱 우리 조금 이렇게 갈라지면 깎아주듯이 예쁘게 잘라주는 수술을 하고요. 반월상 연골이 바깥까지 크게 찢어지면 꼬매는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잘라내거나 봉합을 해서 더 닳지 않게 충격을 제대로 잘 흡수할 수 있게 유지하게 해주는 게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이제 수술하는 건데 문제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반월상 연골은 어떤 경우에 많이 손상이 되나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은 우선 젊으신 분들은요.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탁 뒤틀릴 때.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탁 뒤틀릴 때. 그러니까 테니스 치시다가 디디면서 물이 확 돌아가실 때나 테니스 치시다가 이게 자꾸 그러세요. 돌아가실 때나 먼저 보드는 다리가 붙어있는데 스키는 다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수직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딱 틀릴 때인데 그래서 보통은 한창 운동하실 때는 안 다치는데요. 다리가 이미 풀릴 때쯤 되잖아요. 다리 힘이 없을 때. 너무 오래. 그렇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 가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게임만 더 하다가 전화 오고 막 찢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게임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무리하시면 그게 약간 탁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건강해지자고 즐겁자고 하는 생활체육, 뭐 등산, 배드민턴, 스키, 테니스 이런 운동을 하고서 이런 파열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뭐 두 번째까지 봤고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제는 이 앞에 뚜껑뼈, 이 슬개골 이야기입니다. 뚜껑뼈, 이 슬개골 이야기입니다. 이 슬개골은 위아래처럼 체중이 실리진 않아서 그렇게 막 닳거나 막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무릎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이 연골이 닳기 전에 말랑말랑해지세요. 말랑말랑해지세요. 슬개골에 생기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는 병을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은 젊은 사람들은 과격한 운동, 나이 드신 분들은 퇴행성이었다면 이 슬개골에 있는 연골연화증은 젊은 여성들한테 오세요. 젊은 여성들한테 오세요. 20대 초반.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생활도 별로 안 하시는 젊은 여성들한테 이 연골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연골연화증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연골이 말랑말랑하면 뭔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오, 좋다, 그거. 원래 연골은
대리석처럼 딱딱해요. 이렇게. 대리석처럼 딱딱해요. 이렇게. 그래서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약해지면 이제 연골이 닳아버릴 수도 있고 결국 연골 연화증을 방치해서 앞무릎 관절염까지 가실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슬개골 뚜껑뼈가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이 슬개골이 뚜껑이 딱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슬개골이랑 이 무릎뼈 사이가 간격이 똑같으셔야 돼요. 이게 떠 있어야 돼요. 네. 예쁘게. 오른쪽처럼 슬개골이 약간 들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오른쪽처럼 슬개골이 약간 들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울어져 있어요. 꽤 많으세요. 저런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피면요. 양쪽에 있는 판이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한쪽만 계속 쓰게 되시는 거죠. 갑자기 무릎 아픈 거 같아. 아니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김정남 씨? 설마? 아닐 텐데? 네. 아닐 거라고요? 네. 몰라. 아까부터 슬개골이 아니 아까 한 번 찍은 거 나왔잖아요. 덜렁덜렁했다. 아까 이 사진은 안 나왔는데 이 사진은 위아래만. 아까 이 사진은 안 나왔대잖아. 아니 이건 너무 심해. 왼쪽에 오른쪽이요. 오늘 어떻게 저 공교롭게도 그런 두 분이 좀 스튜디오에 와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30대 이하름 씨가 지금 정말 젊은 여성한테 그렇다더니 연골 연화증이라고 그때 진단 받으셨어요? 그때 처음에 동네 병원 갔을 때가 이제 정형외과인데 거기서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틀기만 해도 약을 안 먹었을 때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일을 하다가 그냥 트는 동작만 해도 아프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때 이제 큰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 두 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골 연화증이 있다고 네. 무릎뼈가 다 저렇게 돼 있는 건 아니세요. 실제 저렇게 약간 틀어져 있으시지만 허벅지의 근력이 좋거나 무릎을 뭐 구부리는 일상생활을 안 하시면 증상이 전혀 없으실 수 있고요. 또 남자분들은 이 병이 없는 게 네. 남자분들은 운동을 안 해도 허벅지 근육이 다 좋으세요. 충분하니까. 그럼 지금 이제 말씀 몇 가지를 하셔서 이럴 때 연골 연화증인가 보다 싶은 생각 지금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거. 또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무릎에서 이제 뭔가 서걱하는 이제 그런 거 뭔가 약간 걸리는 느낌.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뭔가 툭 걸리는 느낌. 부드럽게 지나가지가 않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 같은 곳 아니면 비행기, 좁은 버스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앞이 무릎이 막 너무 불편하고 시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그래 오랜 자세 그러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시네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2시간 영화를 못 보시는 거예요. 무릎이 약간 시큰해서. 흔하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통로 쪽에 앉아서 무릎을 뻗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이제 무릎을 굽힐 때 무릎 앞부분이 시큰하고 쑤시고 그런 증상. 쪼그리고 앉아서 뭐 걸레질을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무슨 일상생활 하실 때 앞무릎이 막 시리고 시큰하고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뭐 가셔서 좀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등산할 때 네.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때 좀 시큰거리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체중의 4배에서 5배가 실리세요. 그래서 그 4배에서 5배를 버틸 근력이 없으면 우선은 시큰해지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창훈님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부족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창훈 씨 나이에 등산할 때 하산할 때 뭔가 무릎에 불편감이 온다 그러면 우선 등산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말리니까 운동이 되게 많아요. 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하는 게 나아. 꼭 해야 될 때는 내려올 때는 무릎 아래를 차고 내려. 산에 가지 마. 꼭 해야 돼요.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또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도 통증이 심하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프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시게 되는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을 엄청 키우시면은 연골이 하나도 없어도 꽤 버텨지고 별로 안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운동을 또 해야겠네요? 그러면 연골이 없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릎 만드는 방법을 바로 네. 잠시 후 나오실 몸신께서 잠시 후 나오실 몸신께서 오늘 MC 바뀌었네. MC 바뀌었어. 잠시 후 내려갈 때는 항상 오른다리부터 내려오거든요. 단 5분 만에 김정남 씨 무릎에 기름칠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무릎 건강 되찾을 특급 솔루션. 아니 뭐예요? 진짜예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의 몸신 큰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갑자기? 뭐야? 뭐 하신 거야? 뭐야? 뭐 하신 거야? 아프고 저릿한 무릎 통증 더 이상 피하지 마라. 무릎 통증 깨끗이 없애고 건강한 무릎 만드는 방법. 오늘의 몸신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 뭐랄까 아주 묵직한 첫 인사,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뭐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정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에어로빅 챔피언에서 지금은 운동재활 전문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한입니다. 저는 단 5분 만에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없애고 관절염이 있어도 연골이 닳아도 평생 팔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몸신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와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벌써 무릎이 팔팔해졌어, 내 무릎. 한때 그 기계체조 꿈나무 이창훈 씨. 예, 제가 초중학교를 기초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에어로빅 하시면서도 지금 몸이 좀 부르셨죠, 옛날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프를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운동을 하실지 저는 굉장히 무한한 신뢰가 갑니다. 전 국가대표 네. 에어로빅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에어로빅 수준 대단히 높고 네. 세계대회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네, 저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와. 에어로빅 국가대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 진짜. 그러시다가 이제 에어로빅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전업해서 운동재활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몸 푸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실력 죽지 않았습니다. 나비인 줄 알았어요. 예. 사뿐사뿐. 오늘 저기 알려주실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5분 만에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관절염의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부상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경험해서 알지만 사실 무릎이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릎 연골을 새로 끼워 넣을 수도 없고 나이는 젊고 생활은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없애고 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재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부상 많았던 제 무릎을 쌩쌩하게 만들어준 방법, 연골이 닳아도 손상됐어도 통증 없이 무릎을 평생 쓸 수 있는 5분 아나바다 재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이거 자주 듣는 건데 얘가 아는 아나바다. 예전에 막 하던 그거 캠페인 가만있어 봐. 그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예, 바꿔 쓰고 네. 다시 쓰고 이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눠 쓸 연골을 수는 나눠주고 없으니까. 연골을 바꿔주고 나눠주고 다시 연골을. 그러니까 아나바다 하면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사행시처럼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아나바다에 앞글자를 운을 띄워주세요.
아프고 나약해진 무릎 바꾸지 않고 평생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준비해 왔고요. 우리가 무릎을 사용만 하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면 반복적으로 손상이 쌓여서 무릎에 통증이 오고 생활에 불편하게 됩니다. 아나바다 재활 운동은 체험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5분 만에 무릎에 기름칠 한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픈 거는 거의 한 20년 넘게 아팠거든요. 근데 이거를 5분 만에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제가 제 3의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 살아야지 어떻게 제3의 인생을 그럼요. 믿어. 어떻게 저도 가능할지 되게 궁금한데요, 진짜. 네. 그럴 것 같아. 자, 그렇다면 김정남 씨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까 저희가 춤은 봤는데 서서 있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자세가 좋지는 않겠지만 한번 앉았다 일어나기 한번 해볼까 봐요. 앉았다 일어나기. 원래는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일어날 때 이렇게 왜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앉아야 돼요. 왜냐면 손으로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무릎에 힘이 가니까 손으로 지탱을 해서 이렇게 앉죠. 오호. 그래서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면 딴 데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아하.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일어나시죠. 저희가 네. 이런 분은 사실은 우리 이용식 씨께서 그렇게 해서 하셔서 항상 조금 그러세요? 네. 여기 돌다가 일어나. 내 손은 바로 일어나는 건데 지금 자세가 꼭 내 자세 같아. 앉을 때도 이렇게 앉는다고요? 그리고 벽을 앉을 짚고. 때 철퍼덕 못 앉는다. 철코덕 못 앉으니까 이 엉덩이도 좀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앉을 때 옆으로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럼 쪼그려 그래서 그렇게 앉아요? 네, 이렇게 앉은 앉아가지고 자세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요? 네. 별로 안 해봤지. 그거. 이렇게 하는데 왼쪽에 다리를 힘을 안 쓰고 왜 빼고 오른쪽에 짚고 옳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조금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어나시는데. 그렇죠. 오른쪽으로만 일어나요. 이렇다면 좀 전형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네. 많이 안 좋으시네요. 여태까지 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더 안 좋으시다는. 이번에는 아까 이제 확인을 했지만 똑같이 전후 비교를 위해서 이 계단을 한번 내려와야지. 고 내리는 저는 한 계단을 한 10년 동안 제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싫군요. 네. 그래서 이사까지 갔어요, 정말. 네네. 계단 실어서 2층이었는데 네. 저희 아파트는 2층이니까 네. 엘리베이터비를 낸다 그랬는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낸다고 해도 못하게. 낸다고 해도 못하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사 가자 해가지고 높은 데로 이사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왜 웃으세요, 진짜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워. 지금 어머님 모시고 저희 어머니가 양쪽 다 인공관절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양쪽 다 인공관절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걱정되고 본인도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죠. 2층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사를 그렇죠. 갈 정도다. 네네, 이사 갔죠. 자 그러면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시고 다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는 건 크게 뭐. 네? 네. 올라가는 것도 약간 왼쪽이 문제야.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항상 오른다리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지탱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힘을 못 주는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안타깝네, 진짜 진짜. 왕년에 무대를 날아다니셨던 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가능- 오늘 제가 네. 김정남 씨 무릎에 기름칠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평생 내 무릎 쓸 수 있도록 통증, 재발 방지, 근력 강화 운동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누울까요? 자, 머리를 이쪽에 두시고 이쪽에요? 천정을 보시고 네. 눕도록 하시겠습니다. 좀 고쳐줘봐요. 짠하다 5분 진짜. 안에 될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짜네. 자, 먼저 무릎 통증 때문에 과사용되고 뭉친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또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없앨 건데요. 우선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연결된 앞벅지의 대퇴 직근과 무릎뼈와 골반뼈를 연결하는 옆벅지의 장경인데
장경인대가 긴장되면서 뭉치는 엿벅지에 대퇴근막 장근과 대둔근까지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극 정도는 아프다고 뇌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 혹시 막 신경질 날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은 꼭 사인을 주세요. 네, 네, 쌀 꼭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옆으로 누워주세요. 보시면, 자, 왼다리가 아프니까 왼다리 앞으로 한번 지그시 압박을 해서 눌러줍니다. 자, 입을 살짝 가볍게 벌려주세요. 우리가 입을 꼭 다물면 몸에 긴장이 잘 풀리잖아요. 저게 살짝인가요, 선생님? 해볼기인데. 자, 약 20초에서 1분간 실시를 합니다. 이건 되게 시원해요. 안 아파요?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여. 지금 혹시 조금 참아주시고요. 대둔근을 누르시는 건가요? 고관절 주변 근육하고 그리고 청골근 쪽을 청골근 이쪽 주변 누르고 아직 있어요. 신경질은 안 나? 사실 저희가 이제 아픈 데는 무릎인데 예. 골반 쪽을 먼저. 사인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릎이 통증이 있으면 무릎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릎 주변에 근육들도 이제 굳어 있고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무릎을 더 편안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리를 펴주시고 입을 살짝 벌려주시고요. 자, 무릎을 뒤로 접었다 폈다 10번 해보실게요. 무릎을 뒤로 하나, 자, 펴주시고 둘, 펴주시고 셋, 어우, 시원해. 다섯, 지금 점점 시원한가 봐요. 여섯, 일곱, 여덟, 약간 이 아픈 걸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캐내면서 아프게 시원하면서 아픈. 자, 무릎까지 3단계에 걸쳐서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뒤로 다시 10번 접었다 폈다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이후에 어디를 어떻게 네. 이제 압박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다섯. 예정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으로 이제 무릎의 바로 위쪽을 압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무릎 뒤로 접었다 폈다 10번만 해보실게요. 네. 시작. 되게 고분고분해졌네요. 셋, 저희가 많이 아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플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무릎 바깥쪽 엿벅지의 근육과 인대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바로 누워주시고요. 천장을 보시고 바로 누워주시고요. 소리를 좀 다르게 낼 수 없니?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요. 근육을 한쪽으로 미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견딜만 하신 거예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프지만 시원한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자, 이번에는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더 심하게 만드는 근육 고관절과 무릎을 이어주는 압벅지에 대퇴 직근을 압박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입을 살짝 벌려주시고요. 진짜 아파요. 잘 힘들어. 시원한 거예요, 보니까. 자, 이번에는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무릎 주변을 자극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아프겠다. 제대로 갔구나. 아플 것 같아. 이제 무릎 주변을 직접. 아우. 약간 기름칠을 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까? 아야. 화났어, 반말 나왔어. 야. 이게 풀리고 있어요. 풀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세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 주변을 만져보면 딱딱한 덩어리들이 만져질 텐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딱딱한 게 잡혀요? 그 덩어리가 뭐예요? 긴장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근육에 이제 결절이라고 근육에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뭉친 건가요? 네, 이런 덩어리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런 덩어리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더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의식을 잃어. 몇 번만. 이제 다 끝났어요. 참아봐 이제. 저렇게 너무 아픈 경우에도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건 상당히 무릎이 안정됐다는 이야기인데. 만성적으로 아픈 부위는 머리에서 더 이상 고치려고 들질 않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 주어지면 머리에서 얘 뭔가 아픈가? 일하자. 치료해야지. 예. 예를 들면 피부 같은 경우도 예뻐지게 하려고 살짝 태우는 것처럼 참을 만한 너무 아프면 안 되고 참을 만한 적당한 통증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이야, 결과를 봐야 돼. 아하. 자, 지금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본인도 좀 약간 긴장해서 그런지 좀 얼굴에 약간 땀이 맺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이게 어떠셔요? 전체적으로 지금 몸의 느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불편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디디면 덜그럭거린다는 그런 느낌인데 내려오면서부터 그런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전 기대합니다. 아까 계단 내리고 하는 오르 내리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그냥 가장 솔직한 표현을 해주시면 올라가는 것도 헷갈려요. 올라가는 것도 헷갈려요. 내려갈 때는 항상 오른다리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완전. 완전 다르다. 내려오는 이게 중요한 거야. 가장 솔직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완전 다르다. 내려오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완전 다르다. 진짜 되는데요? 완전 다르다. 이거 견뎌지네 이게. 이거 견뎌지네 이게. 아니 그리고 내려올 때도 왼쪽 다리를 못 짚고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왼쪽 다리를 지금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왼쪽으로 지탱하고 내려왔어요. 어머 뛰어. 이 모르는 사이에 왼쪽으로 지탱하고 내려왔어요. 어머 뛰어. 뛰어. 이게 뭐지? 진짠가? 오른쪽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야. 나 진짜 괜찮은데 이거? 자, 그렇다면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시는데 진짜 뭐 불편하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손으로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지탱을 해서 이렇게 앉죠. 이렇게. 오호. 그래서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면 딴 데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오! 아까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냥 앉았네. 네, 아프진 않아요. 일어나 보시면 한번. 손 안 띄고요? 아니에요. 본인이 하시는 대로 한번. 앞을. 일어났어. 한번. 앞을. 일어났어. 아니 이게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안 나요. 진짜.
이렇게 못 일어났잖아요. 너무 짚지 멀쩡하신데. 않고. 예. 그러니까 느끼는 게 벌써 무릎도 무릎이지만은 생각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겨지니까. 네. 왜냐면 디드면은 아팠는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거 몇 번 해봤거든요. 이 통증이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게 변화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강하게 근육을 압박을 하면 우리 몸에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 건데요. 하나는 자극이 뇌로 전달돼서 우리 몸의 신경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뭉친 근육이 순간적으로 이완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두 번째,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육 주변에 존재하는 우리 몸의 순환기관, 동맥, 정맥, 림프, 그리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 허혈성 압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증 부분을 허혈성 압박 자극을 주게 되면 혈액과 림프순환이 좋아져서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게 되고 또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염증 물질은 줄어들고 또 통증이 개선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네. 통증이 없어졌다고 그대로 두시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무릎뼈, 쓸개골과 그리고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해줘야 통증에 재발이 없이 평생 쓸 수 있는 무릎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무릎과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앉은 자세에서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폈다, 접었다. 이때 쓸개골과 무릎 주변 근육에 계속해서 힘을 주고 동작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줘서 하나, 둘, 자, 무릎과 무릎 주변 근육에 계속 힘을 주시고 셋, 넷, 다섯. 발등을 펼까요? 여섯. 네, 발등을 펴주세요. 일곱. 한단에. 여덟. 무릎에 계속 힘을 주시고. 아홉. 열. 내려올 때는 힘을 빼도 되죠? 계속해서 무릎에 힘을 주면서 동작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렇게 턱 하고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힘을 계속 주란 말씀이시죠? 네, 계속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폈다가 접었다 하기 때문에 무릎 근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자, 이거를 얼마나 하면은 정말 운동이 될까? 저희가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이게 운동이 될까 싶거든요. 네, 보통 하루에 틈틈이 한 10회씩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무릎에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이 간단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김정남 씨가 한결 지금 편해진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좋네요. 솔직히 좀 의아했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아까 전에 라기양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참 제 미래가 깜깜했었는데 요것만 해도 제가 뻥튜브를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네. 김정남 씨, 씩씩하게 한번 가볍게 동작 씩씩하게 가면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기양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상당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고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슬개골이나 윗뼈, 아랫뼈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을 키우는 거여서 그 근력 재활 운동을 꼭 유지하셔야지 이 좋은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운동의 치명적인 맹점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며칠은 되게 며칠을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안 하세요. 근데 이걸 한 달만 하셔도 허벅지가 좀 딱딱해지는 걸 느껴지실 수가 있고 이 무릎 관절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알려드린 방법 하시는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혹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강한 자극이 오히려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근육 강화 운동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쉽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제가 해드린 만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야죠. 아니 돈은 조금 들더라도 좀 어떻게 꼭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우리 무릎의 불편함과 답답함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마사지볼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돌멩이, 그리고 위생상 싸줄 수 있는 비닐봉지, 양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멩이를 그냥 비닐에 싸주시고요. 돌들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양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이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양말 한 군데 더 넣어서 먼저 고관절과 무릎까지 연결된 정경인대와 엉덩이, 대퇴근막장근 이쪽 주변을 마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당겨서 내렸다 당겼다 10번. 네, 이어서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장경인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무릎을 접었다 폈다. 네, 다음은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대퇴직근에 대한 마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려서 대퇴직근에 돌멩이를 위치해 주시고요. 무릎을 뒤로 접었다 폈다. 이번에는 무릎 주변에 딱딱지 굳어 있는 덩어리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양 손가락으로 무릎 주변에 딱딱히 굳은 곳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폈다, 잡았다. 양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합니다. 자, 운동했으니까 또 무언가 먹어야겠죠. 관절염에 좋은 식품 또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박사님 특별한 걸 갖고 나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증도 잡고 이제 운동으로 튼튼한 무릎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으로 튼튼한 무릎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진다 진짜. 뭔가요? 네. 네. 오늘은 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품 2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도가니탕 요겁니다. 꽈리고추. 아, 저거 볶음에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죠? 고추가 뭐 멸치랑. 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은데 특별히 꽈리고추가 좋은 거예요? 이 꽈리고추에는 다른 고추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 즉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항염 효과도 뛰어난 그런 성분이어서요. 이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꽈리고추에는 다른 고추들에 비해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1.5배에서 약 2배가량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라는 것은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의 생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뼈뿐만 아니라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719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K 섭취량과 무릎 관절염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비타민 K 섭취량이 많을수록 무릎 골관절염의 유병률은 줄어들었으며 연골의 손상도 역시 더 적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다음 한 가지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또 염증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염증과 통증을 동시에 잡으면서 연골 보호 효과까지 있는 식품이죠. 자, 뭔가 궁금하시죠? 네,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염증과 통증을 동시에 잡으면서 연골 보호 효과까지 있는 식품이죠. 자, 뭔가 궁금하시죠? 네,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 이게 뭘까요? 소금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약간 암염처럼 네, 그렇게 생겼는데 네. 돌 같기도 하고요. 이게 식재료인가요? 내가 지금 참다 못하겠는데 네. 두 교수님 정은아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거라고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돌멩이를 깨갖고 넣었단 아,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건 정말 저도 깰 수가 약간 없어요. 걱정했습니다. 은하 씨 입에 들어갈까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식재료일 것 같아서 제가 입에 넣으려고 해도 왠지 조금 꺼려지거든요. 이게 큰일 뭔지 냄새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 만져보시고 경험하시고. 근데 보일 때보다 훨씬 딱딱한 게 그렇죠. 정말 돌멩이 같은 거. 손으로 아니요. 요걸 이렇게 비비신 다음에 부서져요, 손가락 냄새를 맡아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박하향 같기도 하고 오, 진짜 그러네. 뭔가 시원하고 무슨 향긋한 나무 향이 냄새는 나거든요. 어떤 희미한 그런 박하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맛을 사실은 봤는데 맛을 그냥 봤어요? 돌멩이는 맛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 돌멩이 먹어봤어요? 돌멩이 맛 나요. 돌멩이 맛을 어떻게 알죠? 그냥 네.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알려드릴게요. 요것은 바로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봤어? 아, 그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저걸 모른다. 난 모르는 게 없다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말이죠. 설명해 주세요. 네. 아, 이거 진짜 처음 듣는. 네, 이름이 너무 낯설어요. 네, 이거는 바로 보스웰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예요? 보스웰리아는 인도의 고산 지대에서 자생하는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입니다. 나무가 수액이에요. 네, 10도에서 50도 굉장히 온도 차이가, 기온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환경에서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긴 후에 그 자리에서 흐르는 나무 수액을 직접 채취합니다. 그런데 이 보스웰리아는 2년에 딱 한 번만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그릇 나무에서 나오는 양이 약 400g이니까 보통 한 컵이 200g이지 한 2컵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귀한 물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선물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 3가지 중에 유향이 바로 이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었네요. 그럼요. 이게 과거에는 황금에 맞먹을 정도로 매우 귀한 가치를 지녔던 거죠. 또 보스웰리아는 인도 전통의학서인 아유르베다의 관절염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관절 건강 소재로 소개가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바로 보스웰리아의 주성분인 보스웰릭산 때문인데요. 이 보스웰릭산은 무릎의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에서 연골 세포의 사멸을 유발한 쥐에게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먹였더니 연골 조직 단백질의 50%를 차지하는 콜라겐과 관절 유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인 아그레칸이 증가한 것이 관찰이 됐고요. 반대로 염증 유발 물질은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앞서 이 골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무릎 통증이죠. 그 무릎 통증이 발생하면은 통증 때문에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배웠잖아요. 이 보스웰리아의 경우에는 먼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활동의 불편함을 잡아주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40세 이상의 관절염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이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8주간, 거의 2달이죠. 8주간 섭취하도록 한 후에 그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통증의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고통 강도인 3에서 0까지 쭉 떨어졌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무릎의 구부림 각도 그리고 도보 거리 등의 증가했고요. 또한 무릎의 부기도 2에서 0점으로 그러니까 부기도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또 그렇다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 다르게라도 먹어야지 그냥 이걸 씹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먹고 싶진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향이나 맛을 볼 때. 예. 정말 만져보면 돌멩이 같아서 바로 섭취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차로 우려내어서 마십니다. 차로. 네, 일단 준비물은요. 보스웰리아 원물이 4g 정도 그리고 거름망 같은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의 경우에는 1리터 이 정도로 해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거름망에 원물을 잘 넣고 얘를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섬세하게 넣고 자, 불 켜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우리는 게 아니라 불에 찬물부터 해가지고 끓이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 조금 팔팔 끓이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이제 보스웰리아 원물은 꺼내시고요. 이 체온 정도로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 궁금해요. 꺼주시고요. 네. 맛이 어떨지. 근데 일단 향에서 코끝에서 아주 좋은 느낌이 날 것 같은. 네. 예, 색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거의 모르겠다. 예, 보스웰리아 차 완성됐습니다. 같이 한번 향 느껴보시고, 아, 일단 따끈해서 참 좋네요. 은은한 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 마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맡으니까 소리가 나오네요. 입에서도 좀 화한 느낌이 들죠? 약간 화하고 약간 쌉쌀한 향이 살짝 있는데 민트. 건강한 쌉쌀함이에요. 네, 약간 나무 수액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몰라도 뭔가 숲속에 있는 듯한 그런 허브의 향이. 지금 딱 그 습식 사우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향이에요. 나무통 있는 좋습니다. 목욕탕에서 나는 네, 네. 근데 이거 하루에 뭐 한 10잔씩 이렇게 마셔도 되나요? 이 보스웰리아의 원물을 차로 드실 경우에는 4g, 또 가루 형태의 원료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 1g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임신 보스유분은 섭취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 보스웰리아의 경우에는 조금 요즘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식약처에서 관절 건강에 좋다고 인증이 된 안전한 원료인지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스웰리아 효과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도 있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 환자 66명에게 6개월 동안 이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한 달 동안 섭취를 중단시켜서 이 통증이라든지 근육 결림, 활동 장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이 통증과 그리고 활동 장애 개선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이 진통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스웰리아의 보스웰릭산 물질이 염증 유발 물질은 억제시켜주고 또 연골 보호 물질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보스웰리아 방금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한테 가져간 그 약재 중에 유향이라고 방금 나왔는데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도 유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유향이라는 거는 효능을 봤을 때 통증을 먹게 하고 또 세살을 잘 돋게 하고 그리고 온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한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실제로 이 통증을 먹게 하는 효능 때문에 골관절염이라든지 외상성 타박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향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세살을 잘 돋게 하기 때문에 피부염에도 외용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원래 약으로 쓸 때만 이렇게 쓰기만 하고 이렇게 차로 마신 건 처음인데 마시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즐겨 마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도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요. 더 차분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최근에 또 20대, 30대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또 골관절염이라고 개념과 이름이 또 새롭게 바뀐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솔루션도 함께 드렸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 연골은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번 다르면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운동보다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운동 하시면서 예. 연골 건강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할게요, 선생님. 포기하지 않는. 많은 몸시이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시 되는 그날까지 나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지괴사에서 돌연사까지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염증을 동반한 지방성 물질이 침착돼서 발생하는데요. 방치할 경우는 사지가 썩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너무 무서운데. 말초 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 다리가 갑자기 다리 힘이 안 돼. 말초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말초동맥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와다다다 운동입니다. 와다다다 운동입니다. 간다. 와다다다다다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인데요. 집에서 할 만하겠어요. 너무 상쾌해져요. 기분? 채널 A